남중국해가 미중의 군사적 행동으로 일촉즉발의 긴장감에 휩싸였다. 미국이 정찰기를 띄우자 중국은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더니 급기야 미사일을 쐈다.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미국이 대중 제재마저 한층 강화해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27일 중국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SMP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전날 26일 오전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둥펑 DF-26과 대함 탄도미사일인 DF-21 등 두 발의 중거리 미사일을 남중국해로 발사했다. DF-26은 중국 북서부 칭하이에서 DF-21은 동부 저장에서 각각 발사돼 하이난과 파라셀 군도 사이에 떨어졌다고 한다. 중국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25일 미군의 U2 정찰기가 비행금지 구역에 들어온 데 따른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국방부는 25일 오쳔 노겸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미군의 U2 고고도 정찰기가 중국 인민해방군이 실사격 훈련을 벌이고 있는 북부전부의 비행금지 구역에 무단 침범해 정상적인 훈련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했다며 중국군의 훈련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자칫 우발적 충돌 등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U2는 지상 25km의 성층권을 비행하며 지상의 지름 1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성능을 지녔다. U2가 한 번 뜨면 군사적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관찰할 수 있어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언론은 한 발 더 나아가 격추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미 정찰기가 사고 예방을 위한 비행금지 구역을 무단 침입한 건 범죄라며 실제 격추된다면 전적으로 미국 탓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단순 엄포가 아니라는 점을 곧바로 보여준 셈이다. 중국의 이날 DF 발사는 지난 4일 등 최근까지 남중국해에서 훈련을 진행한 로널드 레이건함의 미 항모전단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은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정찰기를 띄웠다.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이 중국의 탄도미사일 발사 후 남중국해 상공의 RC-135S 코브라볼을 출격시켰다고 보도했다. 해당 정찰기는 최첨단 전자광학 장비로 원거리에서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추적하는 데 활용된다. 중국의 탄도미사일 발사 정도는 막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미국은 또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에 참여한 기업과 개인을 무더기로 제재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로이터 통신은 미 국무부와 상무부가 26일 현지 시간 남중국해 군사기지 건설에 참여한 24곳의 중국 기업과 이에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기업에는 중국교통건설 CCC, 일부 자회사를 포함해 광저우 하이거 커뮤니케이션 그룹, 중국전자기술 그룹, 중국주선 그룹 등이 포함된다. 개인에 대한 제재는 비자 제한으로 남중국해 지역의 매립이나 군사지역과 인근 지역 자원 접근 억제에 관여한 중국인이 대상이다. 국무부는 이들의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며 직계 가족도 비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미중 갈등 남중국해 군사적 충돌 임박했나? 미국 대선 11월을 두 달여 앞두고 남중국해가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의 최전선으로 떠올랐다. 중앙일보에 의하면 군사적 충돌이 언제 발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고 미중 양국은 서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기세라는 것이다. 중국군이 지난 26일 남중국해에 발사한 것은 미사일 3종 세트로서 먼저 항공모함 킬러로 알려진 둥펑-21D는 최근 미 함정의 훈련 해역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칭하이성에서 발사한 사거리 4,0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둥펑-26B에는 괌에 있는 미 해군 기지와 중국군 해역을 정찰한 미 구축함에 대한 경보라고 했다. 게다가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쥐랑-2A까지 발사했다. 홍콩 연구는 미국이 중국 본토를 목표로 공격할 경우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라고 평가하면서 이런 미사일이 군사훈련에서 한꺼번에 발사된 건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매체는 긴장 국면은 미국이 의도적으로 조성한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지난달 1일 남중국해에서 중국군 해상훈련이 시작됐는데 연례적인 훈련에 필리핀과 베트남이 반대 성명을 냈고 미 해군은 필리핀에 있던 핵항공모함 니미츠함 CVN-68과 로널드 레이건함 CVN-76을 동시에 남중국해로 급파했다. 남중국해에 미 핵항모 2대가 함께 나타난 건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한다. 조지 위코프 레이건호 함장은 이번 훈련의 목적은 동맹들의
우리가 지역 안보에 전념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시의 판결 4주년에 맞춰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영유권 주장은 완전한 불법이라고 했다. 그동안 유엔을 통한 평화적인 해결 입장을 고수해왔던 미국이었지만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전격 회수에 이어 지난 9일엔 미 보건부 장관이 대만을 공식 방문한 것이다. 중국의 반발은 거세게 시작됐고 연일 정찰기가 떴으며 중국군은 대만과 남중국해의 미군을 겨냥한 훈련을 시작했다. 이것은 중국의 미국에 대한 사실상의 무력 시위였고 미국은 정찰기를 보내며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베이징은 미국의 충동적이고 초조함에 대해 냉정과 이성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지만 충돌 우려도 적지 않다고 한다. 베이징대 싱크탱크의 후보 박사는 실질적인 충돌 위험을 세 가지로 봤다. 우선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파라셀 군도의 영해 12해리 이내로 미군 함정이 통과하려 하는 경우다. 항행의 자유를 앞세우는 미국은 남중국해 군도들이 인공적이라고 판단, 500m 떨어진 곳까지 합법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중국 정부는 12해리, 22km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양국이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국제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미 정찰기의 영해 진입 비행의 위험성도 제기된다. 지난 5월 미 정찰기 P-8A가 하이난 영해 12해리 안쪽으로 비행했다고 하는데 석 달 전에 미 정찰기가 중국 영공 내로 들어온 셈이다. 중앙일보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동맹국 우호국들과 결속하고 있다며 헌법이 아닌 공산당이란 조직을 위한 군대에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미국의 입장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매체는 11월 3일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미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보는데 그것은 바이든이 대선 공약 정책 강령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3. 강경화 남중국해가